351페이지.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냐면 양도세 과표 계산 순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순서를 꼭 숙지하셔야 돼요. 어디서 뭐 빼주면 뭐가 나오고 그거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얘는 지금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오랫동안 물건을 보유하면, 부동산을 보유하면 어떻게 한다 했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무엇도 같이 올라간다? 물가도 같이 상승이 된다. 그죠? 근데 물가 상승분은 순수하게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물가 상승분을 빼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대입해서 생각을 하셔야 덜 헷갈려요. 그냥 막 외우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이 하필이면 그 많은 이름 중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냐, 이걸 받고 싶으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일정 기간 보유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유를 안 하면 공제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유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장특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뭐는 해야 돼요? 보유를 3년 이상 해야만 되지 3년이 안 되면 절대 공제가 안 된다, 이 뜻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또 특별공제죠. 얘는 또 왜 이름이 특별이겠어요? 특별이란 말은 뭐예요? 너도 나도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겠죠? 이 중에 누구만, 니네들만, 그래서 여러분 전체를 다 해주면 똑같은 거죠. 근데 특별공제는 이 중에서 안경 쓴 사람만 이렇게 해주는, 그게 특별한 공제죠. 다 안경 썼어? 그럼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다 충청도면 이제 막 계속 가는 거죠. 막 파고 들다 보면 뭐 어딘가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나만 해줄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말은 공제 대상이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해준다는 뜻이죠. 그 일부가 누구냐? 토지, 건물, 입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조합원, 입주권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주택은 당연히 됩니다. 왜? 얘가 지금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된다는 얘기니까 주택은 함께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권 있죠. 이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그러면 이 입주권은요, 쓸만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재개발이 들어가잖아요. 재개발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가 들어가요?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 공법 배우시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게 되면 무엇을 설립한다?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죠? 그럼 얘가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얘가 갑인데, 이 갑이 이 재건축에 동의를 하게 되면 얘는 이 조합이 뭐가 돼요? 조합원인 거예요. 조합원. 그죠? 조합원이 있어.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사업을 시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정비법,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배우시면 사업 시행 절차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재건축할 때 막 복잡합니다. 막 시끌시끌하고 막 앞에 뭐 경축 뭐 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합 이제 설립이 돼도 빨리빨리 사업이 시행이 돼야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재건축 조합장 같은 거 뭐 지난번에 보니까 막 벤치 타고 다니고 뭐, 그죠? 조합장이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얼마를 쓰고 하니까 너무 과한 거 이런 얘기 하는데, 자, 그럼 아무리 경축이 붙어도 얘는 결국은 뭐가 붙어야지 되느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처음에 추진위원회 결성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 사업 시행계 받았다, 막 경축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요게 떨어지고 나면 뭐가 된 거예요? 행정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뭐를 해요? 철거를 해요. 그럼 철거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죠? 이게 철거됐으니까 갑은 이 조합의 조합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합원인 갑에게 조합은 뭘 준다? 나중에 저게 완공되면 거기에 뭐 말 그대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그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 말하는 입주권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말은 얘를 팔면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죠. 자, 근데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을 보유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1년을 보유했다. 그럼 장기보유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그러면 몇 년을 보유한 걸 보느냐 얘기죠. 여기 또 5년, 입주권 바뀌고 1년, 그리고 입주권을 팔았어요. 그럼 장특공제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몇 년으로 따지느냐? 그죠?
뭐 세 개 중에 하나겠죠. 5년이냐, 1년이냐, 6년이냐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이때 몇 년이냐? 5년을 해줍니다. 5년. 그러니까 6년을 안 해주고 5년만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해준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해줘요. 왜 그러느냐? 원래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부동산만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입주권은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쟤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해줬어요. 근데 얘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아니 입주권을 안 해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갑이 처음부터 입주권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죠. 원래 뭘 가지고 있었어? 주택을 갖고 있었잖아요. 부동산을. 그러다가 얘가 철거돼서 입주권을 바뀐 거지 소유권 변동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얘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 철거되기 전에 팔았으면 얘는 뭘 받았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았겠지. 왜? 부동산 상태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돼서 입주권으로 바뀌더라도 어디까지는 해주는 게 맞다는 거야? 여기까지. 왜? 여기는 부동산 아니니까 안 해주는 거 이해하지. 근데 내가 부동산 상태로 보유한 기간 몇 년, 5년, 이거는 해주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만? 관리 처분객 인가일까지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주권 얘기를 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는 얘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차익을 어디까지 따진다?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뭐라고 하셔야 돼요? 관리 처분객 인가일까지만 해준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얘가 지금 입주권이 갑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팔았다는 얘기죠. 을한테. 그럼 얘한테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을은 나중에 갑으로부터 입주권을 사가지고 병한테 팔면 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어려워요? 어린 얘기 아니죠? 표정들이 지금 안 좋아요. 표정이. 오늘 금요일이라 이제 힘들 때죠. 지금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죠? 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금요일 되면 힘들죠? 내일은 쉬니까 이제 벌써 풀어져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그죠? 자, 얘는 지금 이걸 얘가 갖고 있다 팔았잖아요. 그럼 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는 얘기잖아, 갑은. 근데 을은 그러면 갑으로 뭘 샀어? 갑으로부터 입주권을 샀잖아요. 그러면 을은 나중에 저걸 팔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아까 뭐랬어? 부동산 보유한 것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을은 을은 뭐야? 얘한테 입주권을 산 거잖아. 그러니까 을은 부동산을 보유한 바가 없지. 그래서 승계 취득한 사람은 장기 보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만 되는 거야? 원조합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까지 간다는 거하고 승계 취득한 사람은 장특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요거 입주권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 또 보시면 되고, 어쨌든 토지 건물 입주권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있겠죠. 안 되는 경우. 뭐가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미등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죠? 등기를 안 하면 무조건 안 돼요. 자, 그리고 어디가 안 됩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장특공제 받을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떤 분이 그 3주택은 선생님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2주택이 안 되네. 3주택 힐 리가 있겠어요? 이게 별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조정의 2주택 그랬으니까 3주택 안 되나? 이상하네? 이렇게 할 수 있죠. 2주택만 안 되나? 그렇진 않고 당연히 2주택 이상 안 되겠죠. 그래서 조정의 2주택 이상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머릿속에 이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건 뭔가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세제상. 무엇을 규제한다는 얘기일까요?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과 관련된 거지, 주택을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지, 뭐 기타 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오로지 주택만 중과세가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 같이 가는 게 누구야? 입주권하고 뭐 분양권이.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은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간다? 주택 숫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엮여서 같이 가는 거지,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중과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상가 같은 거 팔 때도 막 갑자기 이거 중과세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죠? 걔네들은 상관없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 그죠? 누구만? 주택만. 그래서 조정에 2주택 안 되고요. 그리고 자, 얘가 만약에 외국에 있는 걸 팔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외국에 있는 거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지. 그거를
국외자산은 안 되라고 외우는 것도 좋은데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외우는 게 좋다는 거죠. 왜? 물가 상승분인데 어느 나라?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 빼주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외자산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비거주자 있죠? 비거주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지금 개념이 안 쓰죠? 안젤리나 조니는 비거주자죠. 누가 봐도. 그죠? 걔가 인천 송도 아파트 팔면 장특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왜요? 우리나라 걸 팔았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얘는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걸 팔면 누가 됐든 공제가 되는 거고 외국 걸 팔면 누가 됐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국외자산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공제 배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얼마를 공제해 주느냐 이건데 여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려요. 자, 일반 자산은 1년에 물가가 얼마가 올라갔다고 보느냐. 물가 상승분은 국가에서 정하는 겁니다. 지네들이 통계를 내가지고 요 정도 물가가 올라가네? 이거 빼줄게. 그 얘기거든요. 자, 옛날에는 3%를 내죠. 3%. 물가가 3%씩 올라가니까 그걸 빼주겠다 그랬는데 언젠가 몇 년 전에 개정하면서 뭐라 하겠어요.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됐대. 무슨 논리인지 모르지만 안정이 됐기 때문에 3%씩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얼마 올라가니까 2%씩만 올라간다는 게요. 지네 논리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개정을 해가지고 공제율을 얼마나 낮췄어? 2%로 낮췄어요. 1년에 2%씩 낮춘 거지. 그러면 얘가 공제가 6에서 30%라고 돼 있죠? 최저 6%에서 최대 얼마? 30%? 자, 그러면 얘가 왜 6%겠어요? 최저가. 그죠? 3년이 기본이니까 2%면 6%. 그죠? 30%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그죠? 15년까지라는 얘기, 15년. 그죠? 그럼 최장이 30이니까 20년 부여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30%. 더 이상 안 해준다는 얘기죠? 15년 넘어가면. 그러니까 얘가 개정되기 전에는 3%씩에서 10년 이상이면 최대 30%였어요. 똑같이 30이었지. 근데 2% 줄으니까 30% 유지를 하는데 기간이 늘어난 거지. 2%씩 15년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장은 30%입니다. 자, 이건 일반 부동산이고, 자, 근데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한대. 그러면 몇 년 이상을 보유했다는 얘기야? 3년. 그러면 여러분 조정이 아닌 지역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하면 뭘 받아요? 비과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내가 비과세 대상인데 뭘 해주겠다는 거야?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다는 얘기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비과세 대상인 1주택인데도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비과세가 안 되는 1주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비과세가 안 되는 1주택 있죠. 무슨 주택? 고가주택.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럼 얘 말하는 거야.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이 무엇을 고가주택이라 합니까?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얼마? 12억은 아니고요. 12억을 초과돼야지 고가주택입니다. 12억은 고가주택이 아니에요. 12억 초과. 요거는 작년 12월 달에 개정돼 가지고 12월 8일부터 시행을 한 거예요. 12월 7일에 파신 분은 9억 초과되면 세금을 냈고 하루 차이로 8일에 양도하신 분은 12억까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그죠? 개정상이니까 어쨌든 지금 9억 그러면 안 되겠죠. 12억 초과. 그러면 이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인데도 세금을 내란 얘기잖아.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세금을 내더라도 가능하면 적게 내게 해줘야지. 그래서 뭘 해주겠다? 장특공제를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다른 부동산보단 더 많이 해주겠다. 이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얘기입니다. 그 많이가 얼마냐? 실제 20에서 80%를 해줍니다. 그럼 최장이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해주는 거죠. 왜? 양도 차익이 80%니까 최대가. 그러면 1억이면 차익이 1억이면 그게 80% 8천을 공제해 주겠다는 뜻인가? 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이 계속 됐습니다. 이게 2019년도 개정되고 20년, 21년 세 번 연장 개정됐어요. 계속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개정하려다가 반대를 해가지고 야당이 반대해서 이제 지금 계류가 됐는데 이제 지금 저게 됐죠. 계속 개정되면 좋은 쪽으로 개정은 안 되죠. 공제율을 점점 낮추는 거예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게 결론은. 그죠? 그런 식으로 계속 개정을 했습니다. 자, 이 배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얘가 원래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원래 1세 1주이죠. 그럼 3년에 1년에 몇 프로? 8% 해줬어요. 그러면 38은 24. 그죠? 그래서 얘가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 80%. 그죠?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원래. 법이 이렇게 돼 있던 걸 얘네가 법을 개정했어요. 2020년도에 뭐라고 개정했냐면 야, 니네 이 8% 공제 받으려면 그냥은 안 돼. 이제 아무나 공제 8% 안 해주고 실거주자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떤 조건을 첨가시켰냐면 너 이 집에서 2년 이상을 뭐 했어야 돼? 살았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2년 거주를 안 해도 보유만 하면 해줬죠? 근데 이제 뭘 넣었어? 보유하더라도 2년 거주했을 때만 몇 프로? 8%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거주 요건이 이제 조건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2년 거주를 만약에 안 하면 8% 공제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얘가 10년을 보유했는데 거주 2년을 못 했어요. 그럼 몇 프로 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10년 보유했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다른 부동산도 3년만 보유하면 해주는데. 그죠? 이걸 해주겠다는 거지. 일반 공제 2%로 간다는 얘기지. 해줘야죠. 왜냐면 일반 부동산도 거주 안 해도 보유만 하면 해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8% 공제해주고 2년 거주를 못하면 일반 공제 2%.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자, 근데 얘가 또 개정됐어. 어떻게? 2021년도에 어떻게? 자, 이 8%짜리를 야, 이렇게 8% 못 해주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잘랐어. 요거를요, 보유 4%, 거주기간 매년 4% 이렇게 잘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3년부터잖아요. 그러면 3, 4, 12. 그죠? 해가지고 쭉 해서 몇 년? 10년 이상이면 몇 프로? 40%. 요렇게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거주기간도 쭉 와서 얘가 마찬가지로 10년 이상 거주하시면 몇 프로? 40%.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버린 거지. 그러면 얘가 2020년까지는 보유 10년에 거주 2년만 하면 80%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유 10년에 거주도 10년을 해야지 얼마를 해줘? 80% 공제. 이렇게 개정해 버렸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만약에 우리 시험에 출제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물어봤을 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기본 보유 5년, 거주 5년 했어요. 고가주택. 자, 얘는 몇 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죠. 얘가 20%, 20이니까 얼마? 40. 됐죠? 자, 보유 10년. 자, 얘는 몇 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보유 10년에 거주 1년, 고가주택. 20%입니다. 20% 공제입니다. 왜? 왜 20%예요? 제가 봤잖아요. 이 8%짜리가 원래 이거 8%짜리를 4%로 자른 거죠. 근데 원래 8% 공제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어? 2년 거주가 전제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2년 거주 했을 때만 8% 줬으니까 2년 거주는 유지하면서 그 8%를 자른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4% 두 개 다 공제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 거주 2년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거주 기간을 못 채웠죠. 그럼 여기저기 똑같은 거야. 여기서 2년 거주를 못 했으면 아까 뭘로 간다 했어요? 일반 공제 가니까 2% 공제니까 보유는 10년 하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프로? 20%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그죠? 근데 나중에도 많이 할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왕 헷갈린 김에. 자, 얘는 몇 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가주택. 보유 2년에 거주 10년. 어렵죠? 어렵게 좀 헷갈리죠? 얘는 공제 안 돼요. 장독 공제 안 돼. 왜? 그래, 장독 공제는 3년 보유 안 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고가주택 할아버지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기본이 뭐야? 모든 장독 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기본 전제로 하고 그리고 고가주택이 뭐고 따지는 거지 보유 자체가 3년이 안 되면 아무것도 공제 안 되는 거야. 뭐든지 3년 보유가 안 되면
장특공제가 아예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 2년에 버리고 거주 100년에도 소용없습니다. 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게 보유가 기본이 3년이 기본이라니까. 근데 과거 시험에 실제 나온 적이 있어요. 고가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틀렸어. 왜? 가로치고 보유기간이 2년 6개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보유기간이 뭐라고요? 2년 6개월. 그럼 장기보유 돼? 안 돼? 안 돼. 왜? 뭐가 돼? 3년 보유. 그러니까 3년 보유가 안 되면 장기보유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년을 보유한 상태에서 뭘 따지는 거예요? 고가주택 따지고 입주권 따지고 하는 거지 3년 보유 자체가 안 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제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아이고. 나중에 그죠? 이건 또 보시면 되니까 일단 요렇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정의 2주택이 장특공제가 안 되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은 장기 보유가 된다는 뜻이네. 그죠? 그럼 걔는 몇 프로 공제를 할까요? 조정 아닌 지역의 2주택을 팔았어. 장기 보유 되죠? 걔는 1년에 몇 프로 공제해 줄까요? 2% 공제해 주지. 2% 공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선생님, 그럼 조정 아닌 지역의 다주택을 팔면 장기 보유가 되는데 그럼 1년에 몇 프로를 해주나요? 2%예요. 그럼 이게 되게 간단한 거야. 4%는 누구만 해죠? 1세대 1주택만 되는 거야. 걔만 4%고 1세대 1주택 아니면 만약에 아닌데 공제 받으면 무조건 몇 프로야 다. 2%라니까. 그럼 조정의 2주택은 1주택이 아니잖아요. 조정 아닌 지역에 2주택 이상은 1주택자가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걔는 몇 프로 공제야? 2% 공제를 하는 거지. 4%는 누구만 된다고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만 된다니까. 되게 간단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얘는 고가, 이것 빼고는 다 이걸로 간다니까. 여기 써 있잖아. 1주택자만 여기로 간다고. 그럼 2주택이면 무조건 뭐가 됐든 2주택 이상 무조건 1, 2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얘가 20에서 80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저가. 그죠? 얘는 왜 최저가 20이냐? 자, 보유는 3년이 기본이잖아요. 그럼 3, 4, 10이죠. 근데 거주 기간은 몇 년부터 되는 거야? 2년부터 되잖아. 왜? 2년 거주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2년 거주니까 2년부터 하니까 4%니까 얼마야? 8%죠. 그죠? 그 중에 합하면 얼마? 20. 그래서 최저가 20%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약간 지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